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 시사 360 토요일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8일 한반도에서는 김정은이 방사포를 연속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방사포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라 하지만 일본 측의 자료에 의하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국정원장도 국회에 와서 탄도미사일의 성격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일본 정부가 더 정확하죠. 그리고 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28일 이 난리를 치고 있는 동안 트럼프는 기습, 정말 나쁜 뜻으로 기습이 아니라 전격적으로 아주 아프간에 있는 미국 병사들에게 방문이라는 좋은 선물을 해줬습니다. 찾아가서 같이 터키를 자르면서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5,000명을 국내로 돌려보내겠다. 너희들 더 이상 고생 그만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5,000명이라는 것은 아프간 전쟁에서 처음 14,000명 숫자였다가 또 줄였다가 그 다음 오바마 정권 때 다시 이 5,600명을 더 늘렸어요. 8,400명에서 5,600명을 더 늘린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할 때 후보 시절에 자기는 아프간에서 철군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트럼프의 철군에 관련돼서는 트럼프와 밑에 있는 부하, 소위 말하는 브레인들, 보좌관들, 참모관들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매티스도 철군 문제로 나갔고 힐러리도 그렇게 사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볼턴도 노골적으로 철군 문제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다가 나가게 됐습니다. 매티스나 볼턴은 둘 다 아프간에서 철군하는 것 자체가 동맹을 배신하고 미국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트럼프는 그렇지 않다라는 계산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트럼프의 생각은 아프간 IS를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를 없애기 위해서는 존재해야 될는지 몰라도 18년 이상 아프간에서 그 전쟁을 8천조 가까운 돈을 들여 썼지만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슬람 국가의 테러 때문에 미국이 중동에 그 많은 돈과 피를 흘리고 그리고 미국 국민의 세금을 쓰고 또 한때는 MNF에서 다국적군들로부터 돈도 거둬가 썼지만 더 이상 의미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이유는 미국이 중동의 해외 기지를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자신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에너지 생산 1위국이 안 되고 에너지 소비는 세계에서 가장 크지만 미국 자체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소진해버릴 수가 없으니까 수입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셰일가스의 발견 그리고 셰일가스를 아주 다른 나라가 차마 경쟁조차도 불가능할 정도로 싼 가격으로 이걸 채굴하는 기술을 미국이 독점적으로 갖게 됨에 따라서 또한 셰일가스 로키산맥 밑에 매장되어 있는 셰일가스 자체가 미국이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게 수백 년을 쓸 수 있는 자료가 이 양이 지금 매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360년이라 하던가. 자, 이쯤 되면은 미국이 과거와 같이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맹국을 만들고 미국에 세금을 쓰고 병력들을 보내고 피를 흘리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무엇이 부족합니까? 미국으로서는 기축통화? 돈 찍어내면 그게 종이 조각으로 돈 찍어내면 전 세계 어디선지나 통용되고 모든 나라가 이 미국 달러를 자기들이 국가에 비상금으로 챙겨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돈인데
군사력, 해군력 세계 최리 1위입니다. 기술력 세계 1위입니다. 문화 1위입니다. 에너지까지 세계 1위입니다. 더 이상 미국이 해외 주둔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테러리스트들 너들끼리 찢고 뽑고 싸우는 건 더 이상 미국이 이제 우리 돈 쓰고 우리 세금 쓰고 우리 병력들 피를 흘리면서 관여 안 하겠다는 겁니다. America first. 미국이 처음이야. 미국이 참 가장 중요해. 처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해. 그 다음 우리가 좀 여유가 있으면 너들 또 챙기고 살펴주겠지만 일단 미국이 경제가 정말 제대로 발전해야 되고 미국이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미국이 기축 통화의 능력을 유지해야 되고 미국이 세계 최고의 에너지를 가져야 되고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져야 되고 미국이 무역을 통해서 더 이상 이때까지처럼 그런 많은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된다. 그거 하고 난때 여유가 있으면 이제 도와줄게. 동맹국들도 우리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싶거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경제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신뢰로서 해라. 아프간에 우리는 8천조 지금까지 8천조를 썼다. 사실은 오바마는 테러리스트들 다 없앴다 하지만 빈다덴 하나 없애는데 2천조 이상의 돈을 썼다. 그러나 IS의 뿌리는 없어지기는커녕 더 다변화되어 간다. 그런데 아프간에서 탈레반들이 자기들이 앞장서서 IS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국과 협력하겠다. 중간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탈레반과 평화협상을 맺으면서 자 우리는 간다. 미국으로 갈 테니까 이 아프간에 있는 IS 좀 어떻게 잘 꼭 죽이는 것만 답이 아니라 너희들하고 같은 형제이기도 하니까 잘 달래가 평화를 좀 유지하도록 해봐. 그게 경제적이고 실리적이고 피를 덜 흘리고 훨씬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좋다고 합의한 게 9월 초. 사실은 캠프 데이비드 가서 이 평화협정에 서명하기 직전에 볼턴이 나팔을 불렀습니다. 이유는 볼턴이 트럼프가 미워서가 아니라 뭐 개인적으로 미운 감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자기 보선돼도 볼턴의 철저한 철학,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군시키는 건 동맹을 배신한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감히 우리의 적인 탈레반과 평화협상을 믿느냐. 어떻게 그놈들을 믿느냐 하고 언론에 터뜨린 겁니다. 그 때문에 트럼프가 바로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자 다시 얘기 되돌아와서 이런 아프간에서 5천 몇 명을 이제 철수시킨다는 건 트럼프의 처음 선거 전략과도 일관되고 두 번째 더 이상 거기에 미국의 세금을 쓰고 미국 병력을 갖다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탈레반이 미국 병력에 상응하는 혹은 그보다 조금 못 미친다 해도 용병 비슷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차라리 미군 대신에 그들에게 돈을 주고 평화협상으로 이 IS 문제를 좀 해결해주는 대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미군이 철수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갑자기 러시아나 중국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프간이나 중동에. 그러나 미국의 계산은 그래 중동하고 러시아가 중국하고 러시아가 중동에 들어가가 잘 꼬드기고 석유 빼나오는 짓을 한번 확인해봐라. 거기에 네가 시도하는 뭐 시리아나 뭐 이란 같은 나라가 있을지 몰라도 진짜로 더 부자인 UAE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전부 우리 편이다. 이라크까지도 우리 편이다. 하려면 해봐라. 나오겠다는 겁니다. WP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렇게 땡스기빙 데이에 대통령이 공군 1호기를 타고 에어포스 1을 타고 깜짝 방문들을 병사들에게 하면서 5,000명 철군시킨다 하니까 바로 한반도의 위기가 바로 코앞에 있다. 바로 한반도에도 주한미군을 뺄 것이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안 뺍니다. 왜? 아프간에서의 전쟁은 에너지 종주국으로서의 미국이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프간 뭐 가난에 찌들인 아프간에서 테러리스트들 국가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지만 맡겨놓을 국가를 찾은 거예요. 탈레반과 평화협상을 맺은 겁니다.
탈리반은 미국으로부터 그의 대가로 돈을 받고 진짜 평화협상을 유지할 겁니다. 그 돈이라는 걸 경제를 유지할 수 있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거기 또 반대가 러시아가 들어오면 혹은 중국이 이란이나 시리아를 헤즈볼라를 예멘의 후티 반군을 꼬드겨가 들어오면 탈리반이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근데 한반도에 있어서는 이 아프간은 트럼프의 생각으로서는 더 이상 전략적 가치가 미군의 피를 흘리고 세금을 쓰면서까지 있을 가치가 없다. 과거와 다르다는데 한반도에 있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혹은 중국이 호시탐탐 한국까지도 자기 발톱 밑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걸 미국을 대신해서 주한미군을 대신해서 견제해줄 나라가 누가 있다? 없는 거예요. 일본에게 그 역할을 맡긴다? 일본 전력은 가능해요. 지금 해군력 세계 2위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엄연하게 아직도 평화헌법 체제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공세적인 전력을 가지고 한국을 방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한테 핵폭탄을 맞아 죽는 하에 있더라도 한국 사람들 정서 속에는 아직도 일본이 우리를 북한으로부터 보호해줘. 차라리 북한한테 맞아 죽지라는 숫자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만큼 반일 감정이 큽니다. 그리고 일본이 또한 나서서 그런 역할을 한다 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설사 주한미군을 이곳에서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이 패권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자기 손안에 넣고 더 나아가서는 연이어 한국까지도 자기들 수하에 넣으려고 하는데 미국이 민주주의 동북아에서 유일한 민주주의인 한국과 일본을 뺏긴다? 일본만 놔두고 한국을 버린다? 에치선 라인 잘못 그가 시급한 거 미국은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소미아에 대해서 미국이 이번에 그렇게 열을 낸 이유도 과연 한국이 동맹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하고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테스트해 본 겁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던 문 대통령도 결국 주한미군을 빼겠다라는 압박에 대해서는 손을 든 겁니다. 일본이 이뻐서 일본에 항복해서 손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아직은 한미동맹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사실 지소미아 연장도 조건부 연장인데 미국은 완전히 리뉴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해서 연장했다고 그냥 얘기했어요. 그것도 1년이라는 얘기 안 하고 무기한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이 한국하고 일본은 티격태격 하고 있어요. 네가 사과했다, 내가 사과 안 했다, 네가 우리한테 사과했기 때문에 받아줬다. 이게 뭐 소꿉장난도 아니고 자존심 싸움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미국은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당장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카디즈를 침공하는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전번에 옳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어제 카디즈를 또 침범해서 들어와서 울진상공을 포항 그리고 올라가서 울진상공을 돌아 내려오는, 그리고 제주도 밑으로 내려가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단단하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우리의 동맹국이다. 뒤집어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까불지마 중국. 까불지마 중국 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홍콩 인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만드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인권 법안이 아니에요. 미국이 중국을 쪼개는 데에 엄청난 무기 역할을 할 겁니다. 중국을 몇 개의 국가로 분할시키고 결국 중국이란 나라가 와에 대해서 세계 4개의 국가로 와에 대해서 더 이상 미국에게 패권 도전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떨어뜨리는데 아주 효험이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중국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더구나 중국은 그들의 달러를 가져 들어오는 채널이, 달러 유입의 채널, 달러를 쓰고 달러를 유입하고 하는 채널의 60%가 홍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홍콩 인권 법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미국이 만들었다는 건 너희들 홍콩에 대한 관할을 일국 양제처럼, 중국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홍콩이 주장하는 정치체제,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보장해주지 않으면은 홍콩을 이때까지 우리는 관세 안 붙이고 홍콩산 물건에 대해서는 프리 트레이드를 했는데 관세 다 붙이겠다. 그럼 뭐 피해가 어디 갑니까? 중국 갑니다. 그렇게 큰 폭탄을 이미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의 한국에 대한 동맹 유지의 의지는 아주 철저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련을 거치면서 지소미아라는 엄청난 시련을 거치면서 66년 만에 한미 간의 동맹관계가 금이가고 깨어지는 듯 했지만 미국은 또다시 이번이야말로 정말 한미 간의 동맹관계를 좀 더 견고히 하고 아주 from the bottom 밑바닥에서부터 양국이 견고하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뭉칠 계기가 돼야 된다는 확실한 그런 결의를 갖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정말 수박 겉핥기로 아주 진실하게 움직이고 않다는 게 많이 못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대한민국을 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철수안합니다. 한 가지 더 붙여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해안포 쏘고 7일 전에 해안포 쏘죠. 또 이틀 전에 방사포가 아닌 일본 측이 발표한 것처럼 단거리 탄도미사일 쏘죠. 방사포만 해도 원래 들어가 4번 했습니다. 이 연속 발사가 가능하다라는 건 이건 엄청난 발전이에요. 전에는 한 발 쏘고 두 번째 발 쏘는데 17분, 19분씩이나 기다려야 됐어요. 그리고 또한 장전항을 잠수함이 대기하는 대로 하고 해안포를 쏠 수 있는 걸 하는 거, 이 전부 상태가 어디예요?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지. 많은 언론들이 연말이면 북한이 미국에게 압박을 가한 게 연말까지 시간 주고 했다 했으니까 ICBM 쏠 거다. 저는 안 쏜다고 감히 단언을 합니다. ICBM 한 발 쏘는데 300 내지 3천억이 듭니다. 그 돈 있으면 김정은 저렇게 오줌 싸고 빵빵 뜨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3천억 들이가 ICBM 쏘고 나면은 미국이 자기한테 돈을 3조 갖다 줍니까? 3천억 갖다 줍니까? 30억도 안 갖다 줍니다. 그냥 애간장이 타서 미국에 대해서 직접 쏠 수 없으니까 한국만 계속 겨냥해서 국지 도발에 코앞에까지 가는 제스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ICBM 안 쏩니다. SLBM도 저는 감히 쏘지 않는다고 봅니다. SLBM 기껏해야 쏘면은 바지선에 대고 수직 발사대 그 바지선에 세워가지고 발사할 수 있는 연습이 나겠죠. 그거는 잠수함 탄도미사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 연말에 ICBM 발사, 그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송영선 시사 360.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공유, 건설적인 댓글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